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수능이 끝나서 이제 곧 대학생이 되는 고등학생인데요. 네. 네, 제가 다른 지역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나서는 만큼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이 되는데요. 네, 제가 항상 이성보다는 감정이 먼저라서 그냥 이렇게 말 뱉어놓고 후회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을 약간 컨트롤하는 방법을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그럼 이제 됐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감정이 앞서는 나를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그 앞에 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네. 그러면 자기는 매일 똑같은 음식을 먹는 게 좋아요? 다른 음식을 먹어보는 게 좋아요? 저는 시도를 했다가 항상 안 좋은 결과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매일 먹던 밥하고 김치만 먹는 게 좋냐? 네. 밥하고 김치도 먹지만은 때로는 뭐 피자도 먹고 때로는 다른 것도 가끔 먹어보는 게 좋나? 각각 먹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 두렵나? 안 먹어봤는 거 저거 어떻게 먹지? 이렇게 두렵나? 이건 맛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나? 약간 고민이 됩니다. 자기는 늘 요 목포에만 살래? 안 그러면 제주도도 한번 가볼래? 네, 제주도도 가보고 싶습니다. 제주도 겁이 나고 어떻게 가?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다 하는 것은 마치 처음 가는 곳하고 같다 이거야. 처음 가는 곳하고. 그럼 처음 가는 곳, 처음 만나는 사람은 두려울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처음 가본 곳이 자꾸 생겨야 많은 곳을 가보게 되잖아. 처음 가본 것이 없다면 자기는 많은 곳을 볼 수가 없잖아. 그러면 처음 만난 사람이 없다면 자기는 인간관계가 가족 외에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 외에 만날 수가 없잖아. 네. 그러면 처음 만나는 사람은 많을수록 좋으나 나쁘나? 좋죠. 자기는 인간관계를 좀 여럿이 좀 더 폭을 넓히고 싶어. 지금 아는 사람 빼고는 절대로 안 만나고 싶어. 네, 넓히고 싶습니다. 넓히려면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자꾸 늘어야 되나 줄어야 되나? 네, 늘어야 됩니다. 그럼 처음 만나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겠나? 이 사람은 어떨까? 이 사람은 어떨까? 이 지역은 어떨까? 미국은 어떻게 살까? 프랑스는 어떨까? 이런 생각해야 여행할 수 있는 것처럼 여행이라고 생각하란 말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장소를 달리 여행을 할 때. 안 가본 데니까 약간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약간 불편한 건 있어. 그러나 가보고 싶잖아. 그런 것처럼 처음 만나니까 조금 덜 익숙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 하나하나를 새로 만나는 것을 마치 새로운 곳을 여행하듯이 생각하면 굉장히 궁금하잖아. 이 사람은 어떻지? 서울 사람은 어떻지? 경상 사람은 어떻지? 이 남자는 어떻지? 나이 많은 사람은 어떻지? 애는 어떻지?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궁금해하는, 새로운 건 늘 우리에게 어떤 그런 궁금함을 자아내잖아. 그 관점을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처럼 이렇게 새로운 만나는 걸 두려워하거나 새로운 곳에 가는 걸 두려워하면 자기는 뭐 요 방 안에 갇혀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다음에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감정을 컨트롤한다는 말은 감정을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정이 일어나는데 감정을 억누르니까 그 속에 압력이 자꾸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압력을 뭐라 그러냐? 스트레스라 그래. 그러니까 억제를 하면 스트레스가 생기고 심지어 압박이 생기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이건 더 이상 못 참으니까 뭐 한다? 터져. 분출하면 뭐가 생긴다? 과보가 따라.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게 돼. 조금만 더 참을 걸. 이렇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이 참는 것이 컨트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나는 거는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지 마라 그런다고 안 일어나는 것도 이게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그 감정을 다 표출하면 어떻게 된다? 사람 관계가 나빠진다. 그러니까 그 손실이 따른다. 이걸 과보라 그래. 손실이 따른다. 그 손실을 안 보려니까 이걸 억제한단 말이에요. 억제하면 이 안에서 압력이 생겨. 가슴이 답답해지고 결국 이게 뭐 한다? 터져. 보통 한국 사람은 몇 번 만에 터진다. 주로 3번 만에 터져. 3번 만에. 그래서 뭐라고 한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하면서 터지고 또 보자 하니까 하고 터지고 날짜도 3일, 작심 뭐다? 3일. 이렇게 이거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 터뜨려 놓으면 또 손실이 따르니까 또 후회하고 참으면 스트레스 받고 터뜨리면 후회하고 이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억제하는 것을 컨트롤이라고 이해하면 그거는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움이에요. 감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감정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움인데 감정이 일어난다고 다 표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표출하면 나는 시원한데 타인에게 해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항의를 하게 되면 나한테 손실이 따른다. 자기가 성질 난다고 성질 따내면 친구가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걸 억제하면 어떠냐? 내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진다 이 말이에요. 화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감정이 일어나구나, 화가 나구나, 짜증이 나구나, 미움이 일어나구나 이렇게 알아차림. 뭐라고? 알아차림.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걸 억누르는 게 아니라 알아차릴 뿐이에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알아차리면 이게 감정은 일어나지만 감정을 표출을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안 하는데 2가지가 있어. 하나는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 억제하면 뭐 한다? 스트레스를 받아. 그 자기도 모르게 이걸 드러내버렸다 하면 자기는 후회해. 억제한 사람은 반드시 후회해. 알아차리는 사람은 놓쳤구나 이렇게 생각해. 아, 내가 놓쳤구나. 그러니까 후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아, 내가 놓쳤구나. 다음엔 놓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감정은 그대로 인정을 하되 이것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감정을 알아차린다. 아, 화가 나구나. 아, 지금 짜증이 나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을 자꾸 놓치죠. 놓치면 아이고 놓쳤구나. 그래서 상대에게 사과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해. 이렇게. 다시는 안 내야지. 그런 결심하면 안 돼. 왜? 그러면 또 일어나. 또 일어나면 자기가 자기한테 자학을 하게 돼.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놓쳤구나. 다음엔 놓치지 말아야지. 또 놓치면 놓쳤구나. 다음엔 놓치지 말아야지. 그래서 놓쳤을 땐 상대에게 미안해. 내가 놓쳐서 미안해. 이렇게 상대에게 사과를 하면 된다. 그러면 감정을 내도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내가 화를 벌컥 내놓고 니 때문에 이러면 친구가 깨져. 화를 벌컥 내놓고도 아이고 미안해.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 이러면 화를 내도 관계가 유지가 된다. 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분은 이제 대학교에 처음 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지금 다니는 직장에 간 지가 이제 6개월 정도 됐는데, 한 3개월 됐을 때 술자리에 갔는데, 저보고 처음 봤을 때 너무 침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닐 때는 좀 마음이 편한데, 처음에 회사 갔을 때는, 일을 모른다는 두려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이 회사를 잘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되게 많이 위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한 3, 4개월 지나면서 일이 좀 익숙해지고 나서야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나. 처음에는 원래 조금 힘든 기간이 조금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일할 때 있어서도 힘든 게 뭐냐면
일이 막 바쁘게 돌아가면 이 내추럴 본이 막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이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 일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내 내추럴 본이 뭐냐고? 일단 나는 이 일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주인의식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난 하기 싫어. 그리고 미뤄. 그리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는데 사람들이 안 도와줘서 일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상황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아, 얘 왜 안 해? 그런 내 모습. 그게 약간 이렇게 새로운 경험이나 이렇게 막 어울리고 부딪히는 속에서 만나는 자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그런 얘기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게 저는 지금 남자친구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좀 살이 많이 좀 쪘거든요. 그래가지고 셀프 디스니까. 그래가지고 살이 쪄서 제가 저의 요즘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은 좀 적게 먹는 거. 근데 제가 밥은 많이 안 먹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났어. 엄마가 미니 식빵을 4개를 사온 거예요. 하나를 반 개를 데워 먹었어. 전자레인지에. 먹고 또 데워서 또 먹고 그러다 보니까 4개 중에서 내가 2개를 먹은 거예요. 반 개만 먹으려고 처음엔 했는데. 근데 우리 식구가 3명인데 내가 2개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식구의 원망을 난 들었어요. 내 동생의 원망을. 그때 좀 자책이 됐어요. 아, 내가 오늘 많이 안 먹으려고 했는데 먹다 보니 너무 많이 먹었네. 근데 자책을 하기보다는 점심에 적게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자책할 게 아니라 점심 조금 먹고 저녁도 더 적게 먹고 그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수행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점심 같이 먹기로 했는데 적게 먹는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뭐지? 놓치면 다시 알아차리고 하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자책으로 돌아가가지고 돌아오는데 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요. 저는 요즘 좀 이렇게 크게 느낀 게 약간 내가 어떤 마음이 올라오는 게 자연스럽다고 스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태까지 자연스럽게 보지 않고 다 제가 막 그 올라오는 마음을 다 시비하고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옳은 거야, 그런 걸 계속 판단하고 있다는 거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게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마음들이나 보이는 마음이. 그래서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불편했었는데 제가 이번에 인도로 선제수련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그냥 문득 든 생각에 아 그것도 진짜 그냥 분별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거구나 그냥 내 습관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그게 그냥 반응이니까 그냥 여기서 또 멈추면 그냥 되는구나. 이게 또 분별하는 것도 분별하고 보면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면 분별했다고 또 나한테 자책하면 그게 또 밉고 그래서 왜 나는 또 나를 미워하지? 왜냐면 약간 뭔가 이렇게 증폭되는 느낌인데 그냥 내가 좀 마음의 습관이 이랬구나 하고 그때 조금 멈추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좀 마음이 가벼워졌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좀 나한테 이렇게 시비 많이 하네. 시비 많이 걸었네. 약간 거기서 그냥 멈췄을 때 너무 가벼웠어요. 좋았어요. 근데 뭐 잘 안 되고 또 그렇긴 하지만 약간 그런 연습을 한번 해봤을 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멋있다. 제가 인도 갔다 와서 너무 느낀 게 많아가지고 그때 그냥 연장선 약간 그랬을 때서 내가 그냥 알아차리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내 습관대로 반응하면서 사는구나, 자동 반응하면서 사는구나 그냥 느꼈어요. 그냥 자동 반응. 뭐 또 아빠가 나한테 잔소리 한다고 하면 또 막 그런 아빠는 나를 그런 과거에 대한 반응으로 계속 살지. 그때 알아차리면은 그때 자동 반응이 아니라 내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그 반응이 아닌 다른 선택. 그래서 왜 수행하면은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지 그때 조금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길이 새로 열리는 거구나. 그래서 좀 그런 거. 그래서 알아차림이 왜 중요한지 느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구나 너무 같이 느꼈어요. 저 약간 알아차리면서 저도 가벼워진 경험이 약간 뭐 사춘기의 애를 엄마가 약간 냅두듯이 나도 내 마음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쪼물딱걸 이래야지 저래야지 너가 이래야 이런 사람이어야지 막 이러는구나 내가. 그때 저도 뭔가 그냥 클리어 해줬던 것 같아요. 번뇌가. 우와.
뭔가 뭔가 이렇게 상상되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을 이렇게 둔다, 그냥 가는 대로 두고 원래 올라오는데 흘러가게 그냥 둔다. 저도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좀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렇게 자책하기보다는 다음에 안 하면 된다. 저는 이 본문이 좀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근데 그 말 듣고 제 생각이 났던 게, 이게 저는 이제 나는 이번 생은 좀 수행을 하면서 살고 싶다. 마음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목표를 잡았던 게 매일 이제 절을 108배를 해보자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정말 너무 안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자책이 너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 다 절을 하는데 왜 나만 안 하지? 근데 지금은 요즘 좀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꾸준히 하다가 하루를 안 하면 또 그 다음에 또 몇 번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자책을 안 하고 오늘 안 했구나. 그냥 내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하니까 오히려 절하는 날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완벽하게 절을 하게 되진 않지만 띄엄띄엄이라도 난 계속 하게 된다. 그래서 그게 좀 저는 되게 와닿았어요. 내가 내 삶을 보면서. 저는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 대학생 부탁 캠퍼스라는 프로그램 들었어요. 근데 그게 완전 초신자? 그러니까 완전 처음 입문하는 프로그램인데, 그때 수행 맛보기라고 2주간 108배를 매일 아침 6시에 대학생들끼리 모닝콜 하면서 108배하고 나누기 올리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겠다고 손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여기 막 배우는 게 좋아가지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8배를 하는 거래요. 근데 저는 그때 108배를 딱 한 번 해봤었고, 아침 6시에 매일매일 일어나서 할 자신도 없고 108배를 매일 할 자신도 없으니까 그 얘기 듣고 그럼 다시 톤을 내렸어요. 안 하겠다고. 잘못 알았다고. 네. 그래서 나중에 그 담당자였던 언니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다정아 왜 취소했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108배인지도 몰랐고 저는 2주 동안 다 할 자신도 없고 뭐 다 못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꼭 다 하지 않아도 되고 반만 해도 되고 3일만 해도 된다고, 일단 시작해보자고, 일단 마음 낸 것만으로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때 저는 그런 말을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살면서. 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가 한 만큼 충분히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 낸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과로서 평가받은 게 아니라 과정으로서 봐준다는 느낌? 그리고 그 마음을 먼저 봐준다는 느낌 그때 처음 받아서, 그때 바로 그 카톡 캡처하고 네 언니 그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반 정도 했을 때도 처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나 못한 거 아니다. 나 반했다. 이런 마음이 그때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되는구나. 그 경험이 되게 저한테 인상적으로 남아가지고 그 어떤 씨앗이 계속 지금까지 좀 이어지지 않았나? 그게 좀 나를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의 첫 어떤 가장 인상적인 순간이었어요. 너무 좋다. 그쵸. 좋았어요. 자책을 하지 않고 다음번에 이렇게 하지 말자 해서 이렇게 안 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마음이 엄청 밝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걸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맞아, 진짜. 저 되게 이 말에 너무 공감하는 게, 저 정말 너무 자책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긴데, 이제 마음 공부하면서 그 딱 가벼워졌을 때, 뭐야. 나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너무 억울해. 이렇게 가볍게 살 수 있단 말이야.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과정인데, 그 봉사활동을 팀장 소임을 맡고 있는데, 처음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 때, 기영버부는 자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되려나 모르겠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전에 나라면 그게 자책이 됐어요. 왜 나는 자책을 많이 해서 팀장도 못하고 이럴 건데, 그때 그 말을 듣고 제가 되게 가벼운 상태였어가지고 그래서 그러게 제가 저 같은 사람이 팀장하면 주변에서 고생을 좀 하겠네요.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에 자책하지 않으니까 이제 좀 그래도 돌아오는구나 해서 해봐라 이렇게 해서 팀장을 했거든요. 이게 우리 청년 나누기를 하면은 꼭 유튜브에 전 댓글을 다 읽어봐요. 읽어보고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이번에 잘 됐나. 뒤에 있는 부분이 지루해요. 이 댓글을 보고 내가 지금 로그인을 해야 되나?
반박을 좀 해보세요. 그래, 그러다가 나를 돌아보면서 그 말에 끄달리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좀 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와 계셔가지고. 네. 그래도 자꾸 이렇게 오버를 좀 하게 되네요. 아, 그쵸. 의식이 약간 되네요. 말이. 조회수를 올리고 싶다. 맞아요. 알아차리고. 이게 마음 나누기인데 자꾸 생각을 나누게 돼. 네. 그러게요. 잘하고 싶네요. 이게 없어져도 우린 잘한 거예요. 우린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는 진짜 지금 이대로 좋습니다. 이걸 찍고 있는 이 순간도 같이 이렇게 살펴가는 느낌? 각자 공부했던 얘기들을 공유하면서 딱 알아챘을 때 딱 가벼워졌던 거를 우리는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진짜 도반이 있어서 감사하다. 좋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화버부님이 다 읽고 계시니까요. 댓글 마음껏 댓글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알아주세요. 달아주세요. 알아주세요.